네, 반갑습니다. 현대물리학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하는 어떤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고사를 4장까지 쳤기 때문에 5장부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5장은 보면은 복습하는 거니까요. 물질파인데요. 그래서 물질의 운동을 파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 4장에서 우리가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입자성으로 또한 파동성으로 이중성을 갖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확장돼 가지고 이제 입자의 운동을 우리 파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 운동량 P로 갖는 입자의 운동을 람다는 어떤 P분의 H라는 이러한 플랑크 상수를 도입을 해서 파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 5.1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거시적인 야구공의 파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야구공이라는 이것도의 어떤 파동성은 왜 우리가 잘 안 보이는가 하는 거죠. 파동성이 없다고 안 돼 있고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가,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가라는 말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는 우리가 하는데, 이 파동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회절과 간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를 볼 적에 물론 그 슬릿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야구공이 파동적인 성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면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적에 해저고 막 간섭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일어나거든요. 왜 안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보통 60마일, 의가 60마일, 1마일이 1.6km 정도로 하면요, 약 한 96km per hour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27m per second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적에 M이 140g이래요. 140g이죠. 그러면은 0.14kg인데, 이럴 적에 왜 안 나타나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파동성을 보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량은 P는 mv라는 걸 압니다. 상대론적으로 설명하는 앞에 부분도 있는데요, 이 정도 속도는 아예 상대론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럴 적에 0.14 곱하기 27m/s를 하니까요, P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1점 계산을 안 했네요. 어느 정도 될까요? 0.4 3m 정도 되겠네요. 약 4m/kg 이런 식의 운동량을 가질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된다 보고요. 그럴 적에 궁극적으로 우리 계산해야 될 것은 람다인데, 람다는 그럼 P분의 H다. 그래서 H를 6.616 곱하기 10의 34성 줄 세컨드를 놓고요, 이거를 약 4 이런 걸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책에 나와 있는 람다가 1.7 곱하기요 10의 -30성입니까? 34성미터. 파장이 이렇게 짧은 파동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슬릿이나
해절이나 관습 현상이 일어나려면요, 이러한 파동성이 지나갈 때 슬릿이라는 게 이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되는데,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m,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작은 규모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예요. 이게 뭐냐면 핵의 크기인데, 핵의 크기인데요, 이거보다 10의 19승보다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으로서는요, 회절이 일어나려면 이 지수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차이 나도 너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작은 게 이거야. 만들 수 있는. 근데 야구공이 느끼는 그러한 파장을, 그러니까 야구공이 생각하는 그런 파장,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그러한 물체들을 만나야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장을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써놨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그런 것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크다. 그래서 회전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 5.2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크기의 입자가 우리가 회전 현상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거는 너무 고전적이고 큰 물질이라서, 거시적인 물질이라서 파동성을 측정하기에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아마 과학이 더 발전해도 이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을 아무리 쪼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규모의 뭘 만들 수 있는 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쿼크라는 겁니다. 핵의 3분의 1 정도 크기니까 아마 뭐 16승 정도 되면은 뒷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예제 5.2를 한번 보십시다. 예제 5.2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전하가 Q이고요. 전하 Q고요. 질량이 M이다. 맞죠? 전기 상태로부터 전이차 V인 것을 통하였다. 그러면 QV에 에너지를 받겠다, 그죠? 에너지를 받겠다, 그죠? 전이차 V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열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Q랑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요 양단에 있잖아요. 양단에 전이차를 걸어줘요. 그러면 얘 구멍을 뚫어놓고 가속시켜 나오는 이게 이제 엑스레이를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엑스레이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전자현미경이라는 거 있죠. 그때 전자를 가속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그때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이 전자의 에너지가 QV가 되겠죠, 그죠? 1학년 때 전자기학 시간에 이게 배웠습니다. 전하 곱하기 전이차는 전기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전기 에너지가 이 입자의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물론 질량에 대한 에너지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적에 이 QV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다. 이 운동 에너지일 건데, 그럴 적에 한번 보십시다. 드브로이 파장을 비상대론적이라고 해라 해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비상대론적이란 말은 V가 C보다 아주 작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에너지만 생각해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적에 람다는 어떻게 되죠? 람다는 P분의 H인데, 그러면 P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2M분의 P제곱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2V는 사실은 2V이요. 그러면 이 P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P제곱은요 2MQV가 되겠다, 그죠? 2MQV가 될 거예요. 그래서 P는요 루트 2M의 Q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람다를 계산할 때 여기 넣어주니까요, 루트 2MQV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B번으로 가는데, 일반적인 입자에 대한 식은 저렇게 구했고요. B번은 구체적으로 입자의
그 값들과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했을지 람다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입자가 전자라 그랬다. 그러면은 Q가 이제 E면서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롬이라는 크기를 갖는 놈이고 전하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 다음에 M 전자라고 했으니까요. ME가 어떻게 됩니까? 전자의 질량은 9.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선 kg이고요. 주어진 전압이 이 양단에 걸린 이 전압이요. 몇 볼트라고요? 50볼트래요. 50볼트면은 람다가 어떻게 되는가? 이면은 람다는 루트 2의 ME에 곱하기 2의 V분의 그 다음에 H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ME가요,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31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E도 마이너스 19승도 이거 곱하면 50승이나 돼요. 그러니까 뭔가 건덕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다 집어넣으니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 또는 1.7 옹수록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크기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요, 충분히 회전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측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설과 간섭 지워버렸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전자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었는데요. 이 틈을 통해서 나갔는데요. 놀랍게도 전자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자라면 여기만 나와야 되죠? 아닙니까? 여기만 구멍 나 있어 지금. 그러면 전자가 여기로만 가야 되지?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 T 나오고 여기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회전 무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나요 지금. 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입자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 한다니까요. 규항아 알겠니? 입자라면 여기만 나와야 되잖아, 입자가. 그런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니까요. 좀 과장해서 그랬지만은. 그러면 이 바나나킹이가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회전이죠. 그래서 여기에 P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크게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람다가 줄어들어요. 요걸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여기서. V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 가속시켜가지고 보는 걸 우리가 뭐랍니까? 전자현미경이라 그러죠. 가속된 전자를 가지고 아주 물질을 때려서 나오는 2차 전자를 보는 게 그게 우리가 전자현미경의 원리입니다. X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엑스레이 공부도 했는데 3학년에 가면 또 X선 결정을 또 따로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X선 발생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질을 갖다 엄청난 에너지, 그러니까 크게 가속된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어떤 카파 구리에 때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끄집어낸 그게 X선이에요. X선.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큰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파, K, 알파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카파에 K, 알파. 구리로부터 나오는 K 껍질로 떨어지는 알파선 이런 뜻입니다. 알파, 베타 이런 식인데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X선이라 그래서 카파, K, 알파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러한 입자에 이거는 물론 X선은 광자지만은
전자의 회전이 당연히 일어난다. 그러면 5.1과 5.1을 볼 적에 우리가 물질의 파동성은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요. 그 물질이 어느 규모이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입자성이 약해지면서 파동성이 강해져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파동성이 강해지면 파동적인 성질이 나타나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광자는요, 와 진짜 파워풀한 놈이에요. 광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요, 입자성도 바로 보여주고 바로 보여주고요, 파동성도 바로 보여줘요, 그죠? 파동성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비 오고 나서 기름 방막이 있는 그 물 위에 기름 방막이 있는 그 무지개 빛깔 보이는 그게 어떤 파동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이런 건데 벌써 파동성이죠. 그 다음에 비, 딱 때렸는데 금속에 때리니까 전자가 툭 튀어나와. 바로 입자성도 보여주죠. 빛은. 그런데 이런 입자들 야구공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파동성을 보여주기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야구공은 가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지 파동이 흘러가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공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파동을 던졌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전자는 다릅니다. 전자는요 흔히 이야기를 해요. 전자가 회전을 하네. 전자가 간섭을 일으켰다. 뭐 이런 말 한다니까요. 실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뭘 배워요 우리가? 네? 6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뭘 배운다 그랬습니까? 보라야 뭘 배운다고? 그래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배운다. 알겠지?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데요 파동을 가지고 설명한다니까요. 왜 그러는데요 교수님?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잘 맞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파동 함수라는 걸 구했더니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걔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 문제 1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 유도하는 거라서 하진 않을 건데요. 전이차가 큰 V를 통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 답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전이차가 크다. 뭐가 클까요? 여기 적혀 있는데 전이차가 크면 뭐가 크다 그랬죠 아까 전에? 이게 굉장히 크게 이게 크다는 말 이게 굉장히 크겠죠. 그럼 V가 굉장히 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50V 있지만은 우리가 무시 못하는 10의 한 6성 미터 per sec가 되는 그런 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 조건이 아니에요. V가 어떻게 돼요? V가 작기는 작은데 C하고 비슷하다. 이래 돼버리면은요 상대론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근데 그냥 좀 복잡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제로 또 가봅시다. 아마 가급적이면은요 여러분 제가 연산 문제나 예를 들어서 예제에서 시험 문제 거의 다 낼 거예요. 중간고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바꿔낸다면은 수치만 바꿔낼 겁니다. 근데 연산 문제 같은 경우는 수치를 안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에는요 대면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 부정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102에서 치든지 아니면 부준산에서 이렇게 치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칠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그 노트에 정리하듯이 잘 정리해놓고 그것만 다 외우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80점 이상 안 나왔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건 100점은 몰라도 80점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열중성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책의 좋은 점은 제가 볼 적에
예제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하고 나중에 깊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현상들. 가장 간단한 경우가 뒤에 6장에서 나오는 CCD라는 거 보여드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차지 카플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카메라에. 맞습니까? 그 모듈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런 예를 든다든지 그게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아이고 놀라워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대물리를 배우는 이유거든요. 그치 교환아? 네. 현대물리를 배우는 이유는요, 머리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카메라 안에 있는 많은 디바이스 그 구성 요소들을 펑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요, 사실 현대물리학을 모르고 이해 못해요. 현대물리의 베이스가 없다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정명이라도 해주듯이 203페이지 보면 제목 전자현미경 딱 나오죠. 203페이지에 그죠? 나옵니까? 여러분 전자현미경 저기 우리 저 연구실 앞에 방에 실험실 가면 있는데 전자현미경의 원리를 이거 모르면 이해 못해요. 진짜입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자현미경이 만들어진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한 50년 넘었을걸요?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빨리 나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열중성자의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친근해졌으면 좋겠는데, 자,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타가 나오는데 계속 자자가 나오는 얘기야. 자라는 놈은 사실 입자한테 붙이는 말인데요. 여기 그래서 앞에 여기 딱 대변해주고 있어요. 물질, 타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공, 전자, 이제는 열중성자까지 한다는 거죠. 열중성자까지. 중성자가 결정해서 해결되려면, 자, 보면은, 이거는 3학년에 가면 배운다. 결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설을 디프렉션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X-ray diffraction 이런 걸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X-ray를 쓰지 않고요. X-ray를 쓰지 않고 열중성자를 가지고 파동성을 이용해서 하려면은 에너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로 한번 나타내봐라. 자, 그럼 결정에서 회전을 나타내려면은 결정의 크기와 비슷한, 즉 결정에서 말하는 격자의 크기와 비슷한 뭐가 있어야 돼요? 람다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회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격자 크기에 비슷한 람다가 뭐냐? 람다가 책에 1옹스트롱이라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격자들은요, 옹스트롱의 단위를 가집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수소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게 하나의 격자인데요. 수소 크기 여러 개. 그래도 옹스트롱 단위겠죠? 뭐 10개면 1나노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보통 옹스트롱 단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람다를 이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공식을 그대로 써보죠. 루트 2m의 qv 분의 0 h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또는 이제 p분의 h였는데요. 이것이 p분의 h였잖아요. 책에 들어볼게요. p분의 h였죠. 일렉트론 볼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하려고 했는데 P분의 H죠. 그러면 지금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람다를 알면 된다. 그런데 이건 알고 이 H는 벌써 알죠, 그죠? 그래서
체계대로 해보니까 P를 먼저 구하니까요. 이거로부터 P를 구해보니까 대략적으로 구하니까요. 람다분의 H가 되고요. 람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cm가 되고요. H는요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선 줄 세컨드가 되니까 P를 계산하니까 6.63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24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다. 그죠? 운동량이 다니니까. 자, 그러면은 P를 이제 아는데 열중성자에 있어서 에너지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를 생각할 적에 K가 2M분의 P제곱이 되는데 2 곱하기요 이게 중성자의 질량을 집어넣어 주니까 1.66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27선 킬로그램입니다. P는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은 1.32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20성 줄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으니까요. 0.0825 일렉트론 볼트가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산산 단위가 그렇죠? 그래서 줄에서 일렉트론 볼트로 고쳐줍니다. 그럼 이때 이런 열중성자를 만들기 위한 온도는 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열중성자가 있는데 열중성자는 왜 열중성자라고 하느냐?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요 중성자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요 모든 입자들이 그렇듯이 온도를 가지게 되면은 열 에너지를 가지게 돼서 열 에너지를 갖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2분의 3 kBT로 썼습니다. 2분의 1로 쓰네요. 2분의 3 맞죠? 2분의 3 kBT가 됩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2분의 1 kBT를 가져요. 그래서 2분의 3 kBT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KB는요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이고요. T는요 절대 온도입니다. 우리가 도C가 아니라 도K의 어떤 그런 단위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KB라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책에 주어졌는데요.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우리가 고쳐보니까네 이것은 1.5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1.5 곱하기 8.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 일렉트론 볼트 per K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게 T예요. 자,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정의 결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단위 정도를 갖는 입자의 어떤 파동성이 갖는 그런 파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이 정도를 가져야 되더라.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갖는 온도는 왜 열중성자라서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데 T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를 구해보면요 T는 나눠주면 됩니다. 0.0825분의 일렉트론 볼트 1.5 곱하기요 8.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per K죠, 그죠? 이거 없어지고 per K니까 이게 올라와서 K가 될 거예요. 계산해보면요 몇 도 정도 됩니까? 그렇게 안 해놓고 지금
이제 온도 계산할 수 있고요. 책에는 만약에 300도 K면은 T가 300도 K면은 이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1.5 곱하기 8.62 10의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K에다가 300을 집어넣고 또 K 하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하면은 1.2에다가요 5 정도 되겠네요. 5 곱하기 0.388 0.0388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2배 넘게 차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를 갖게 하려면은 600도 K, 600 한 700도 K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결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람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면접 문제 2번은 제가 시험 문제 낸다고 했어요. 이거 저번에 냈던 건가? 아니죠? 냈던 건가? 작년에 냈던 걸 착각하고 있는 건가?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연습 문제 이거는 시험 문제 내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단파장 중성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온도를 일정하게 줘도요, 그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적에는 입자들마다 그 영역에서 약간씩 다른 온도를 가질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다르면요, 여러분 여기서 온도가 다르면은 뭐 아까 여기 지워버렸는데 람다가 다르죠.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람다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 발생된 중성자 중에서 일정한 놈을 갖는 파장이 일정한 놈을 갖는 중성자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반파장 중성자입니다. 자, 보십시다. 람다가 한 개라는 말은 거꾸로 P가 한 개죠. P가 한 개면 람다가 한 개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P가 일정한 놈을 우리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질량은 똑같다고 볼 적에 뭐가 일정해야 될까요? V가 일정한 놈을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옆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러한 회전하는 판이 2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입체적으로 못 꺼내서 그런데 이게 동축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로 돌고 있다 해놨고요. 여기서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를 안다고 할 적에 0.5m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뭘 그려놨습니까, 여러분? 입자를 그려놓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속도 분포를 갖는다 해놨죠. 자, 속도가 비슷하기는 하는데 한 개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갖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놈을 넣어줬을 적에 요 2개의 홈이 있는데 요 2개를 동시에 요 통과하고 나서 이 나오는 놈은 하나의 속도를 갖는 놈을 만듭니다. 하나의 속도 값을 갖는 놈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내가 뭐라 그랬죠? 하나의 속도를 갖는다 하면 하나의 운동량을 가질 것이고요. 하나의 운동량을 갖는다는 말은 파장도 한 개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파장이라 해놨습니다. 개념이 이런 거죠. 자, 이거의 개념은 뭐냐면요, 여기서 많이 통과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 거리하고 그 돌아가는 속도를 감안했을 적에 딱 맞는 놈만 이거 통과할 수 있겠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각을 딱 조절하면서
요 기울어진 각을 조절하면은 요 속도를 통과시키는 속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가 얼마만큼 차이 난답니까? 지금 A번은요, 지금 각도는요 10도만큼 차이 난다고 책에 되어 있어요. 이거와 이거의 각도 차이는요 10도다 10도. 요거 나란하다고 봤었지 이게 10도예요. 그 다음에 A번 뭘 구하라는 겁니까? 파장이 1옹스트롱인 중성자의 속력을 계산해야 돼요. 파장이 아까 파장이 1옹스트롱이 했죠, 그죠? 중성자의 속력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구했죠, 그죠? 앞에 예제에서 우리가 볼지게 P가 P로 보십시다. P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었나요? 맞죠? 24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였잖아요. 맞아요? 34승. 아니 P는 람다분의 H니까 앞에 예제에서 자 이것이 뭡니까? MV가 되죠? 근데 V 중성자 구해놨으니까 V 중성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요 M분의 P가 되죠. M이 어떻게 됐죠? 1.66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27성 킬로그램입니다. P는요 6.63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24승이에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여러분 시험 칠지게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마지막 답에만 단위 적으시면 돼요. 저는 보여주려고 그냥. 그래서 이거 없어지니까 미터 퍼 세컨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에서 4, 6, 24, 4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 퍼 세컨드 된다, 그죠? 3.99로 해놨습니까? 맞네요. 4보다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그럼 A번 답이 나왔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번 뭘 구하는 걸까요? 오메가 구하는 걸 겁니다. 자, 요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저 속도만 통과시키게 되냐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요 V를 구했는데 B번이 뭐였냐면요 오메가를 구하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러려면은 이 10도를 계산해야지 되는데 오메가에 따라서 진행하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책에 지금 다른 주어진 조건은 회전 속력 RPM이 되었죠. 요거를 구하라는 건데 회전 속력 이걸 RPM 단위로 계산해요. 자 시험에는요 이것만 15도만 줘도 다른 문제가 됩니다. 맞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시험 다 된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이 10도를 생각할 적에 거꾸로 우리가 V를 벌써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0.5m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죠, 먼저.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D라고 할까요? D라고 합시다. 그럼 이 V는 3.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세커. D는요 0.5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4로 보고요. 이거 하면은 1.25 곱하기요.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네요. 맞죠? 10의 마이너스 3성 맞아요? 13승이네요.
교수님 10의 상승 마이너스 상승 10의 삼성이죠? 너무 느리다. 아까지는 보니까 10의 삼성. 그러니까 답이 1.25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맞습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 회전 속도가 일정할 적에요 세타를 한번 보시면요 세타는 오메가의 t가 됩니다. 오메가는 뭐는지 모르지만 회전각 속도는 곱하기 시간을 하면 회전각이 되겠죠. 그죠?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오메가가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는 걸 배웠어요. 그 각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가 뭔가 모르니까 오메가는 t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25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요 세타가 라디안 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 10도가 아니라 라디안 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라디안 어떻게 하죠? 10도 대 360도는 x 대 2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될까요? 360분의 10 곱하기 2파이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없어지고요 18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를 구해서 이제는 이것의 단위가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될 건데요. 이것을 어떤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RPM으로 바꿔야 됩니다. RPM은 어떻게 하냐면 Revolution per Minute이에요. 그럼 세컨드는 60분의 1미닛으로 넣고요. 이 레볼루션으로 고치려면 2파이 레디안이 1이에요. 2파이 레디안이 1 레볼루션이죠. 그래서 그 비례관계로 단위를 환산시켜주면은 답이 여기 보면 13,300 레볼루션 per minute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고쳐주면은 오메가의 단위가 레디언 per second도 있지만 레볼루션 per minute도 있다고 1학년 때 교과서에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으면요 기초물리학 1학년 강의를 제 강의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1학년을 위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13주째 강의나 12주째 강의에 들어보시면 회전운동에 대해서 지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예제를 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면 특히 이 연습 문제는 제가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12도로 바꾼다든지 이거 뭐 60도로 바꾼다 이러면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조금 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건을 약간 바꾸어서 출제할 거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